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양양을 만든 양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저기서 GV 굉장히 많이 하고 관객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또 아트나인에서 책과 함께 만나시니까요. 또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제 SNS에 날이면 날마다 없는 기회가 아니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양양 상영을 하고 처음으로 전원 관객분들에게 양양 책까지 같이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를 이제 손희정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한겨레 출판과 그리고 영화사 진진 감사합니다. 네. 네, 작품 보시고 너무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요.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좀 정리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곧 객석으로 마이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닌 기회에 초대를 받아서 GV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양양이라고 하는 책의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도 제일 먼저 읽어볼 수 있었고 다큐도 이제 빨리 볼 수 있었다는 어떤 영광을 좀 누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책이랑 다큐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싶어요. 이게 책을 이제 막 받으셨기 때문에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펼쳐보시면 다큐멘터리의 시작하고 책의 시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다큐의 시작 같은 경우는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라고 하면서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발랄하게 시작을 하는데 책을 펼쳐보시면 사실 2015년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집에 있는지도 몰랐던 고모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고모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몸에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감독님을 이 문제에 처책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책이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큐멘터리를 보는 관객과 책을 보는 관객이 감독님과 감독님 고모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다른 경로를 타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초대를 하신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했고 책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시작했었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는 이제 좀 더 제가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영화라는 이제 그 프로덕션 안에서 프로듀서들과 고두영 강사라 프로듀서와 그리고 이진주 편집감독과 베로니카 편집감독 그리고 이현정 편집감독까지 같이 이제 여러 편집감독들과 계속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이런 어떤 협업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A라고 이야기를 해도 편집 감독이 A가 아닌 것 같다. 이 장면은 B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 부딪히는 과정 안에서 A도 B도 아닌 무언가의 어떤 길을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협업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길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식 장면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절대 영화에 사용할 거라고 찍었던 장면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웨딩 기록상 이제 제가 개인 기록으로 이제 남겨놨던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영화를 편집하는 몇 년의 어떤 3년 동안 편집을 했었는데 이 과정 안에서 이 양양이라는 이야기, 이 영화의 이야기는 사실 주연과 고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시간이라는 걸 좀 다시 호명하고 다시 쓰는 시간이기도 하다. 다시 호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결론을 저도 이제 좀 깨달음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어떤 인생 타임라인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이후였는데 전혀 사용할 거라고 쓰지 않았던 그런 소스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이게 양양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이제 출산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임신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고모라고 하는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가족을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저의 어떤 무의식이나 저라는 사람의 어떤 방향 자체도 좀 더 새로운 어떤 가족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의 시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싶기도 했고 또 지난 시간들을 다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면서 정말 쓰고 싶지 않았던 결혼식 장면을 정말 이렇게 꺼내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스도 있다. 우리가 이 장면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편집 감독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래서 이거였다. 네, 이렇게 시작해 볼 수도 있겠다. 약간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이 이야기를 영화 안에서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영화에 나오는 저의 남편이자 이제 프로듀서이기도 한 고두현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두현 프로듀서 역시도 이제 출연을 물어보고 이러면서 본인도 그러니까 주연을 결국 어떤 조건으로 영화에 등장시킬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연을 이 책에서는 대학생,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미 졸업을 한 이후에 자신의 가족을 고민하는 결혼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한 한국을 살고 있는 한 여성으로서 기혼 여성으로서 등장시키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큐를 보시면 되게 중요하게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비디오 클립이 2개가 나오는데 결혼식하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생일 때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할 때 그 생일 파티 장면이 막 나오고 실제로 화목하고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세대는 저렇게 기록이 남아있구나 이게 좀 흥미롭기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중간에 다시 등장하고 실제로는 그 이면에 무엇이 놓여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스릴러가 풀리듯이 사실은 이 안에 아빠는 계속해서 남동생만 부르고 있었다 이런 방을 다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큐를 7년 동안 작업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길의 구비구비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사실은 고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부장제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 생일 장면은 어떻게 찾아내신 건지 이렇게 기억이 나셨던 건지 아니면 처음에 화목으로 썼는데 곱씹다 보니 화목한 게 화목인가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그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네, 먼저 후자 질문을 먼저 이렇게 답을 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비디오 자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떤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사셨던 그 집에 이제 창고 어딘가에 이제 가족 자료들이 모아져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꺼내서 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기록의 어떤 존재만 기억을 하고 그거를 재생해서 볼 어떤 시간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 양양을 만들면서 정말 거의 처음으로 저의 어떤 어린 시절 기록들도 정말 하나하나 찬찬히 다시 꺼내서 보게 됐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보이지 않았었던 장면이었어요. 아빠 그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저도 이걸 아빠가 찍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요. 목소리가 이제 아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 기억 속에는 이상하게 그날 생일 파티에는 아빠가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존재 자체가 별로 그렇게 기억이 남지 않고 있었는데 그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이게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 아빠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았던 순간도 되게 저에게는 새로운 순간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얼굴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의 모습들을 이제 주로 보고 있었는데 그걸 같이 보고 있는 어떤 PD님들이
근데 아빠가 왜 이렇게 남동생만 부르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이러면서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 화면 속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모습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뭔가 전체적으로 저에게 들어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PD님들이 이제 되게 계속 카메라가 동생만 따라가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괜히 어떤 저의 그 희미한 기억 속에 있는 그날의 풍경들을 다시 계속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 아빠가 있는지도 나도 몰랐는데 아빠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냥 막연히 남동생이 있고 엄마랑 외할머니가 준비해준 파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아빠가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 대신에 남동생을 이렇게 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새삼 정말 거의 30살이 넘어서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와 저의 관계 역시도 좀 되돌아보게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그냥 제가 막연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을 이 비디오로 인해서 좀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지금의 아빠 모습과 함께 좀 비교하면서 왜 제가 아빠에게 그 2015년에 처음 고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잡한 마음이 들었었는지를 좀 스스로 납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양양이라는 이야기가 7년 정도 이제 걸렸었는데요. 돌이켜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고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뒤가 그냥 익숙하고 고모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어떤 마치 저널리스트처럼 되게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 이야기를 드러내야지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이 고모를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자꾸 그 발견되는 어떤 가족의 물건들, 가족 사진이나 가족 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보는 과정 안에서 제 시간 역시도 다시 저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사실은 되게 유동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저의 감정 역시도 되게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가면서 이런 어쩌면 가부장제라는 어떤 이 거대한 세계 안에서 이런 제가 고모를 통해 제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각자의 시간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더 이야기가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그러니까 고모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해서 옛날 비디오 테이프랑 사진이랑 서류 같은 것들이 남아있나.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의 어떤 풍비박산을 겪으면서 이사를 막 여러 번 다녀서 사실 되게 많이 정리가 되어서 저는 뭘 만든다고 막 못 만들 거거든요. 자료가 없어서. 근데 약간 집 자체가 아카이브처럼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집을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면 보존할 수 있었겠다. 다큐 감독한테는 진짜 행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아빠가 이제 장손인 덕분에 또 이렇게 그 어떤 메리트로서 제가 그 가족의 자료들 역시도 같이 좀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일 때 동생을 쫓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왜냐면 저는 친하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랑.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약주를 하시고 밤에 전화를 걸어서 고모처럼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없지 않았을 그런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다큐뿐만이 아니라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다큐는 그러니까 결혼식 장면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훨씬 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고모와 감독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한국 여성 보편의 이야기로 확장해버리는 어떤 터짐 혹은 도약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페미니스트 작업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책도 물론 그런데 다른 페미니스트 작업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시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훨씬 다큐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 가족들이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사랑하려면 지워버린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복원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책을 보면. 그래서 다큐하고는 또 다른 것들을 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책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이제 백석을 좀 마이크를 돌려볼 텐데 다큐 작업과 달리 책도 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 책에서 뭘 다른 걸 하고 싶으셨길래 두 개를 동시에 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책은 늘 매력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양 작업을 이제 7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양양 작업 매번 하는 순간순간마다 힘든 게 이제 생겼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뭐 고모 친구분 인터뷰 거절했을 때, 그리고 아빠에게 이제 촬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빠가 이제 거절은 안 하시지만 계속해서 짜증을 내시고 또 왔냐, 또 언제 끝나냐 이렇게 계속 매번 촬영 때마다 7년 동안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상황이 이제 저도 굉장히 제 스스로도 이제 답답했던 부분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답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어디로 질문을 향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저조차 모르는 제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라는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영화에 쏟을 순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 이제 나레이션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 나레이션에 이제 초안은 제가 작성을 하지만 그 들어간 어떤 부분들은 편집 감독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성이 돼서 수정이 된 지금 버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레이션을 하나 바꾸는데도 컷 화면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컷 리듬에 맞춰서 영화는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자유롭게 풀고 싶은 어떤 제 감정이나 이야기들을 그때마다 좀 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작업일지 형태로 이제 기록을 해놨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영화와 함께 좀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완성되기 2년 전부터 이제 한겨레 출판이랑 이야기를 해서 사실 영화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한겨레 출판에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책도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영화와는 또 다른 매체의 어떤 매력으로 책으로도 독자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짜증을 내셨군요. 네. 아니 근데 다큐를 보면 아버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참 감정이 차분하여서 이 가족은 굉장히 흥미진진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시면 사실 감독님의 감정의 파고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친밀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책을 쓰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성상 반드시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화라는 어떤 매체의 특성상 카메라에 찍혀야 되고 카메라에 제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 뭔가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 카메라가 개입하는 순간 정말 자연스럽고 뭔가
나다운 어떤 감정이 쉽게 드러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카메라라는 게 뭘까?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카메라가 존재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무게감과 어떤 책임감이 뭘까라는 거를 좀 동시에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어떤 수많은 인터뷰이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까지도 책에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당한 이야기들, 뭐 또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제 감정들, 이야기들을 좀 더 마음껏 풀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글로 쓰는 과정은 저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어떤 막혀 있었던 저의 어려움들을 좀 더 풀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에게는 되게 즐겁고 힘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기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예,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궁금함이 확 들어서 손을 들게 됐는데요. 그 연출과 카메라라는 것이 우리한테 작동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자연스럽고 왜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다는 게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편집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NG는 많이 나셨을까요? 얼마나 나셨을까? 저는 그게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파고들면서 인터뷰라던가 찾아가서 자료를 뒤지고 할 때 사실은 나는 카메라에 찍히는 건 원치 않는다. 근데 이제 설득을 하시는 작업들도 있으셨을 거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나는 카메라를 찍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너한테 다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저는 아직 책은 못 읽었거든요. 아직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진실 그런 것들이 다가가신 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이제 NG라기보다는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방금 한 대화를 잠깐 NG 하고 다시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번 인터뷰를 할 때 3시간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통 2-3시간 정도? 그래서 뭐 아빠랑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다 기본 3시간 정도 진행이 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어 컷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정말 몇 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촬영된 어떤 그 몇 시간 분량의 소스를 꼼꼼히 보고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또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큐에는 못 들어갔지만 쓸 수 있었던 진실? 제가 이 양양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나 뭐 촬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뭐 인물이나 뭐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화에 그거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책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모라는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하고 뭐 해도 어떤 공백이나 틈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점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2가지 좀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 5분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장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첫 장면을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선생님 N차 관람 가능하십니다. 다음 주에 또 그리고
감독님 그 GV 하실 때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그 뭐 책을 준다고 해서 오늘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게 됐고 그 제가 작년에 아마 그 시사회 본 것 같은데요. 그때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편집하신 줄은 몰랐는데 올해 한 거는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시사회 때 한 거랑 아마 첫 장면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쪽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 중간중간 편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감독님 그 동생하고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저랑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생이고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2살 터울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 몰랐는데 커가면서 나중에 다른 거죠. 누나가 엄청나게 그 남녀 차별에 때문에 그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앓고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미국에 있지만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동생분이 이 영화를 보고 자기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네, 때 맞아요.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버전이랑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요? 제 기억이 그러면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보실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소름 끼치게 다 똑같은데요. 네. 근데 정말 저도 신기한 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양양이 국내 영화제들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개봉을 했는데 영화제 때 보신 분들이 이제 영화 개봉하고 이제 보시고 종종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편집이 바뀐 것 같은데 어디가 이제 바뀌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똑같은데 네. 모든 프레임이 다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영화 그러면서 저도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마치 정말 유기체처럼 약간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같이 이게 어느 상황에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객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조건에 따라 또 다르게 다가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N차 관람이 열려 있다. 또 이렇게 다음 주면 또 달라지는 그런 매직을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근데 되게 훌륭한 남동생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남동생은 아직 이제 양양을 위해서 인터뷰 촬영도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인터뷰 촬영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꺼내기 싫었던 대화였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동생과 함께 용기를 내서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으로 동생에게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너 사실 할아버지 그때 크레파스 받았던 거 생각이 나냐?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었는데 그래도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동생의 대답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서운했으면 말하지 그랬냐. 누나 미술을 좋아했냐. 그래서 문적 이탈이다. 그래서 나는 크레파스 관심 없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직은 대화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통하진 않는다. 뭔가 저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좀 동생이 아직은 온전히 공감해주는 느낌을 받진 못했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이 친구가 그 촬영 자체를 거절하지 않고 굉장히 신나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분량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제 나중에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같이 봤었는데요. 보고 나서도 이제 본인 분량이 왜 이렇게 없냐고, 그래서 그날 인터뷰했던 거 왜 안 들어갔냐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얘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약간 지금은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언젠간 또 만나게 되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또 양양 영화랑 책을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네 그랬습니다. 저 좀 궁금한 게 보면서 동생이 진짜 이상할 정도로 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안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아, 네. 저도 사실 넣고 싶었는데 어떤 그날 대화에서 이제 동생이 했던 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동생이 지금 그 위치성을 드러내는 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저 혼자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저는 되게 크게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을 본인은 되게 별거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지? 약간 이런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대화가 지금의 대화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 역시도 달라지지 않은 어떤 우리의 좀 차이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양양의 편집의 어떤 흐름상 동생과의 대화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감정선이 이게 조금 해치는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되게 고민을 했던 촬영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넣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자리를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넣을 수 없었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 말씀 들으면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동생 부분이 없어도 하셔야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다 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나중에 언제 한번 동생분 클립을 볼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또 여기 안경 쓰신 분 하고 그다음 옆에 가겠습니다. 일단 영화 정말 잘 봤고 저희 아버지한테 추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독님 두 번째 뵀는데 첫 번째 뵈었을 때는 이제 내일의 노래를 한예종에서 상영했었던 때 뵙게 됐었는데 그 영화하고 양양하고 보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점이 감독님이 정말 용감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작은 죽음을 많이 마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죽음을 목격할 때마다 용기를 못 냈던 게 양양을 보면서 자꾸 떠올랐어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에 용기를 내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내일의 노래 상영하면서 열심히 양양 홍보를 했었거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라는 거는 글쎄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저 역시도 양양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이는 시간이 3년 정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공감해 줄까? 이게 나 혼자만 하는 생각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질문들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작아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상황에서 일단은 가장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용기라도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고모 이야기를 좀 털어놨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제 입 밖으로 이제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서만 계속 배회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제 친구들에게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나 사실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존재조차 몰랐던 고모 이야기를 꺼내놨었는데요. 근데 그때 친구들의 반응이 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뭐 이랬으면 저도 쉽게 시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의 반응이 되게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이모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삼스레 나 역시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라는 좀 확신이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마음속 안에 있는 어떤 고민들이나 질문들을 털어놓고 꺼내고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받는 경험이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정말 저는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이야기,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야기, 근데 내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로 만들어서 이야기가 나온 건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추천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작품 추천사를 써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딱 이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여성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너만 알고 있어라, 뭐 고모처럼 되지 말아라,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비밀로 구전되는 것들이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장이 이제 양양으로부터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용기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열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 많이 했었는데 쓸까 말까 과연 쓸 수 있을까 추천사를. 근데 저도 이제 같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용기를 내보죠. 네 옆에 계신 분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먼저 너무 좋은 영화 잘 봤고요. 늘 좋은 책 만들어주시는 한겨레 출판진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아버지한테 묘를 이장하면서 고모의 이름을 넣자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제안일 수도 있는데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됐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찍으시면서 또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런 걸 이제 말해도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결정적인 순간이나 경험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한 아이를 이제 양육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이제 다 새로운 이제 관계가 생겼으니까 그런 점에서 영화를 떠올렸을 때 또 감독님이 새롭게 느끼시는 게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양양이라는 영화와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아빠랑 대화를 하려고 아빠 얼굴을 마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랑 다를 거야라는 어떤 마음속 어떤 편견과 어떤 여러 마음들 때문에 좀 마음을 닫고 있었었는데 아빠의 고모처럼 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그게 왜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시작은 따뜻하진 않았었지만 시작에서는 아빠에 대한 어떤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원망과 아빠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요. 왜냐면 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던지듯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어떤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화도 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빠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카메라를 매개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안에서 결국 아빠 역시도 본인이 외면하고 싶었던 본인이 보고 싶지 않았던 어떤 어린 시절의 자신의 어떤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나에 대한 어떤 누나와의 관계이기도 할 텐데 그거를 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 영화 중반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그런 아빠의 되게 어려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곤란함들, 되게 아빠 역시도 쉽지 않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결국 그 대화가
고모에 대한 대화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딸과 처음으로 이제 서로를 마주보는 그런 대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아빠에게 남동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이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이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자, 약간 그냥 스쳐 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그거를 아빠에게 저도 처음 털어놓고, 그리고 아빠 역시도 그런 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신 대답이 4주였던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아빠였던 캐릭터도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아빠가 달라지는 어떤 부분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엄청 결정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이 카메라와 저를 내치지 않는, 계속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물론 짜증은 계속 내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짜증과 함께 계속해서 이 대화를 응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저 역시도 나중에는 이제 아빠가 촬영된 소스들을 보고, 촬영본들을 보고 편집을 하다가 이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촬영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았었던 아빠의 또 다른 어떤 얼굴들이 이 카메라 화면 안에 이제 비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다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빠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누나를 잃은 남동생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딸을 둔 어떤 한 아빠, 고민 많은 아빠로 보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고등학생 10대의 얼굴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어떤 얼굴들이 같이 겹쳐 보이면서 좀 아빠라는 사람을 저 역시도 입체적으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빠 역시도 되게 여러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빠랑의 대화에선 저는 맨 마지막에 이제 영화에 나오는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말 솔직한 마음을 저한테 털어놓으셨던 건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빠의 모습이 좀 저에게는 자유롭게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본인 역시도 갖고 있었던, 짊어지고 있었던 어떤 짐이나 어떤 책임감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그런 아빠와 이제 저의 관계 역시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용이 같은 경우는 이제 13개월이 됐는데요. 아직은 이제 미디어 노출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언젠가 이 양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지 않을까, 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양양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는 이제 용용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저를 이제 또 엄마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 양양을 보면서 어떤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순간이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놀라운 가족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임신과 출산으로 이 다투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는 어떤 GV 봤더니 막 용용이와 함께 등장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사주라고 답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웃음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나중에 짜증을 내실 정도로 한 번에 갈 때마다 3시간씩 여러 차례 녹화해서 굉장히 엑기스만 뽑아서 넣었다라고 할 때 놀랍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가부장제가 기대고 있는 북의 혈통주의라는 그 하는 게 얼마나 미신과 신화에 기대고 있는가라고 한 걸 이 한마디처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생각이, 그래서 감독님 스마트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겼죠. 네, 또
예, 여기 네, 요 부분하고 요 부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긴 하네요. 질문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질문 하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목이 좀 궁금해서요. 우리가 뭐 김양, 박양 할 때 그 양양을 의미하는 네. 건지 제목을 양양으로 정한 의도 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제목 시도가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양양이라는 제목은 처음에 이제 제가 아빠로부터 이제 고모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아빠가 이름을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 혼자 지어봤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고모의 이름은 모르지만 양씨 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양씨 가족의 한 여성이라고 해서 이제 양양이라고 지어봤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양양이라는 이름도 계속해서 의미가 달라지고 좀 확장되고 유동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양양의 이야기가 그냥 고모 양지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양주연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지영, 양주연을 합쳐서 양양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양양이라는 원래 사전적인 뜻이 물결의 모양을 뜻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양양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의기양양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더 열려 있는 세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양양이라는 뜻이 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관객분들에게도 좀 다양한 뜻으로 좀 확장되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좋아서 엔터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여러 분을 영화 속에서 인터뷰하셨는데 특히 부모님을 인터뷰하신 그 장면의 연출이 조금 궁금해져서요. 그러니까 막 인터뷰하기 직전의 부모님의 모습이라든지 막 여기로 앉으시면 된다 약간 그런 자리를 조정하는 모습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대답을 듣는 인터뷰어인 감독님의 얼굴이나 반응도 역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저널리스트처럼 접근하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과정이 약간 가족의 상호작용처럼 느끼게 되는데, 특히 부모님을 인터뷰하실 때 연출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거를 집중해서 이제 편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이제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빠랑 이제 자 이제 찍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로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영화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보험처럼 이제 찍었었던 컷이었어요. 제가 나오는 리액션 컷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서 좀 더 그때 알았으면 더 잘 찍었을 텐데 뭐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찍어놓은 게 어디냐 이래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리액션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냥 기록 차원에서 이제 찍어놨었던 컷이었는데, 이제 그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상호작용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의 리액션 컷과 그리고 인터뷰가 들어가기 전에 아빠의 뭐 준비하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꼭 어떤 이 양양에서 사용되는 인터뷰 자체가 설명적이거나 뭔가 감정선을 해치는 방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가 유기적인 어떤 흐름처럼 이 결국 주연의 고모를 알아가는 감정 안에서 따라가는 그 관객분들 역시도 함께 따라가면서 저의 어떤 감정들과 함께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서 그렇게 인터뷰 흐름들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부탁드립니다. 결이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로 또 다가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에 크레딧도 보니까 외국 스태프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길래 혹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데 또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굳이 얘기하면 뭐 글로벌한 네네. 스태프팀을 구성하게 된 계기나 목적 네네. 같은 게 있다면 듣고 네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양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되게 해외 관객들도 함께 염두하면서 기획이 됐었던 작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손희정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이 양양의 이야기가 기존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주제는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그리고 양양의 레퍼런스 영화들이 해외 작업들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작업자들을 통해서 또 한국이라는 사회와 제가 살았던 시대와 고모가 살았던 시대 역시도 같이 좀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야기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양 초반부터 이제 해외 마켓이나 해외 피칭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해외 작업자들의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갔었던 작업인데요.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조금 더 뭐랄까요, 뭔가 작업의 금기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 좀 자유롭게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애니메이션도 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편집 감독도 이제 베로니카라고 이탈리아 편집 감독도 함께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 과정에서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독 인큐베이터라는 체코에서 열리는 편집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에 1년 동안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진행이 됐었던 작업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배웠었는데 어떤 해외의 정말 다양한 편집 감독들을 만나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톤과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베로니카 편집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분은 이제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지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양의 어떤 컷들을 말에 갇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만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더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로 또 편집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많이 쳐도 쳐도 또 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7년이나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관객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뭐 공동체 상영이라고 하죠. 네. 공동체 상영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시면 진진으로 연락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GV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감독님 사인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사인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양양이 이제 개봉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양양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제가 고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제 쓴 나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끝이 아니라 뭔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개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은 관객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이후에도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네, 양양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마이미싱헌트라고 인스타그램 치시면 이제 양양에 관한 소식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